다음의 일본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의 발음을 들려드릴 테니 맞다고 생각하는 발음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첫 번째, 일본에 이기마스. 두 번째, 일본에 이기마스. 원어민 소리로 들어보세요. 日本へ行きます。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다음의 일본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의 발음을 들려드릴 테니 맞다고 생각하는 발음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첫 번째, 일본은 どこにありますか? 두 번째, 일본은 どこにありますか? 원어민 소리로 들어보세요. 日本はどこにありますか?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다음의 일본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의 발음을 들려드릴 테니 맞다고 생각하는 발음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첫 번째, こちらはキムさんです. 두 번째, こちらはキムさんです. 원어민 소리로 들어보세요. こちらはキムさんです。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다음의 일본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의 발음을 듣고 맞다고 생각하는 발음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첫 번째, カバンの中に何がありますか? 두 번째, カバンの中に何がありますか? 원어민 소리로 들어보세요. カバンの中に何がありますか?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다음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의 발음을 들려드릴 테니 맞는 발음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첫 번째, 今日は何曜日ですか? 두 번째, 今日は何曜日ですか? 원어민 소리로 들어보세요. 今日は何曜日ですか?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다음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의 발음을 들려드릴 테니 맞다고 생각하는 발음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첫 번째, 今日は金曜日です. 두 번째, 今日は金曜日です. 원어민 소리로 들어보세요. 今日は金曜日です.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다음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의 발음을 들려드릴 테니 맞다고 생각하는 발음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첫 번째, 富士山はとても高いです. 두 번째, 富士山はとても高いです. 원어민 소리로 들어보세요. 富士山はとても高いです.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다음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의 발음을 들려드릴 테니 맞다고 생각하시는 발음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첫 번째, うどんも好きですか? 두 번째, うどんも好きですか? 원어민 소리로 들어보세요. うどんも好きですか?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다음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의 발음을 듣고 맞는 발음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첫 번째, ラーメン屋へ行きませんか? 두 번째, ラーメン屋へ行きませんか? 원어민 소리로 들어보세요. ラーメン屋へ行きませんか?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다음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의 발음을 듣고 맞다고 생각하는 발음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첫 번째, これはうどんです. 두 번째, これはうどんです. 원어민 소리로 들어보세요. これはうどんです。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산이입니다. 갑자기 웬 발음 테스트냐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일본어를 가르쳐 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틀리고 있는 발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유명한 스 발음이라든지 즈 발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제껴두고 그거 말고 한국인이라서 많이 틀리는 그런 발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응 발음인데요. 그거를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면 오 하면서 막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이 있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거나 이해는 했지만 자꾸 그 발음이 고쳐지지 않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이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든지 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새로운 발견을 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응발음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히라가나를 배울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어떻게 배우셨냐? 응발음은 한국어로 봤을 때 니은 받침, 미음 받침, 이응 받침, 그리고 니은도 이응도 아닌 어중간한 받침으로 발음이 된다 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니은 받침은 사, 자, 타, 다, 나, 라, 행 앞에서 니은 받침이 납니다. 예를 들어 센세, 켄사, 손나 이런 식으로 니은 받침의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미음 받침은 마, 바, 빠, 행 앞에서 미음 받침 소리가 납니다. 산뽀라든지 신붕이라든지. 그 다음 이응은 카행, 가행 앞에서 이응 받침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또는 망가 이렇게 이응 받침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니은도 아니고 이응도 아닌 얘네들은요. 아행, 하행, 야행, 와행 앞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예를 들어서 홍이야, 약간 홍이야, 니은으로 가다가 이응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 냉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사실은 요거를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 사, 자, 타, 다, 나, 라는요. 발음을 해보면 니은 자리에서 소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혀가 입천정에 닿아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발음을 해보시면 알아요. 자, 미음 소리가 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게 마, 바, 파는요. 입을 다물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응 발음이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뽀 뒤에 있는 발음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산뽀, 신붕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건 거의 이응을 하다 만 소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가도 마찬가지로 이응 자리에서 소리를 시작해요. 코가 해서 강코크, 망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아하, 야, 와 이것도 그냥 어중간하게 입을 벌린 상태에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호이야, 덴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십니다. 결론은 외울 필요 없이 뒤에 있는 발음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외우는 게 편해 하시는 분은 외우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틀리는 발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봐볼게요.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첫 번째는 니혼에 이기마스, 두 번째는 니혼에 이기마스 라고 했습니다. 왜 니혼에 이기마스 이렇게 발음을 하느냐? 니혼이라고 내가 얘를 니은 받침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애를 붙여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100% 니혼에 이렇게 읽습니다. 니혼에. 그래서 한국어를 생각하지 말고 일본어로 응 다음에 하행이 왔네? 이응도 아니고 니은도 아닌 흘려보내는 발음이구나. 니혼에 이기마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국어로 니홍에 이렇게 썼다고 해서 니홍에 이렇게 그대로 발음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니홍에 이기마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있었죠? 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日本へ行きます。日本へ行きます。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얘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니혼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니혼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안 하고 여기도 응 다음에 하행이 왔으니까 니혼와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응 발음을 해야 됩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세요. 日本はどこにありますか日本はどこにありますか 자, 세 번째 볼게요. 제가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치라와 키무상 데스. 두 번째는 고치라와 키무산 데스. 자, 우리가 김상, 키무라상이라고 할 때 요 상을요. 이렇게 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그냥 김상데스 이렇게 발음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인들은 김상데스 이렇게 발음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앞에선 니은이 된다는 얘기예요. 김산데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어민 소리로 들어보세요.
こちらはキムさんです。こちらはキムさんです。자, 네 번째 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방の中に何がありますか? 두 번째는 가방の中に何がありますか?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차이를 못 느끼셨어요? 볼게요. 자, 가방, 우리나라 말에 가방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응이라고 확정을 지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방の中に, 우린 이렇게도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을 못합니다. 노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니은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방の中に 이렇게 발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어민 소리로 들어보세요. カバンの中に何がありますかカバンの中に何がありますか 자, 다음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발음인데요.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읽었어요. 今日は何曜日ですか? 두 번째는 今日は何曜日ですか?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 난을 이렇게 난, 니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난요비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요가 뇨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발음이 틀린 거예요. 얘는 요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발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난요비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원어민 소리로 들어보세요. 今日は何曜日ですか今日は何曜日ですか 자, 그 다음에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요 킹을요, 킨으로 읽어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긴요비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럼 요가 뇨가 돼서 안 되는 거죠. 일본인들은 긴요비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들어보세요. 今日は金曜日です。今日は金曜日です。 자, 다음 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첫 번째, 후지산와 도테모 타카이 데스. 두 번째, 후지산와 도테모 타카이 데스. 자, 이거를 첫 번째로 읽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후지산 이렇게 우리는 산이라는 발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와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지산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와가 놔가 돼버리잖아요. 일본인들은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그렇게 발음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지산와 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자, 원어민 소리로 들어보세요. 富士山はとても高いです。富士山はとても高いです。 자, 그 다음 볼게요. 제가 첫 번째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동 뭐 스키 데스까? 두 번째는 우동 뭐 스키 데스까? 차이 느끼셨나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자, 우동이라는 말을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동이라고 이응 받침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뭐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동모라고 발음을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렇게 발음을 못합니다. 뒤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미음 받침으로 바뀝니다. 우동모 스키 데스까? 이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어민 소리로 들어볼게요. うどんも好きですかうどんも好きですか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라멘야에 기마센까? 두 번째, 라멘야에 기마센까? 자, 이제는 뭐 다 감이 오실 텐데요. 자, 라멘, 우리 익숙한 단어잖아요. 니은 받침이라고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를 붙입니다. 그러면 라멘야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냐가 돼버리죠. 그렇게는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야로 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라멘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ラーメン屋へ行きませんかラーメン屋へ行きませんか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동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이렇게 읽었어요. 고래와 우동 데스. 두 번째, 고래와 우동 데스. 자, 첫 번째로 잘못 읽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우동이라고 해놓고 데스를 붙이니까 우동 데스. 자, 한국인들은 이게 발음이 돼요. 근데 일본인들은 이렇게 발음을 못합니다. 내 앞에서는 니은으로 바뀌어서 우동 데스 이렇게밖에 발음이 안 됩니다. 자, 원어민 소리를 들어볼게요. これはうどんです。これはうどんです。 자, 감이 좀 오셨습니까? 자, 결국엔 여러분 이 응발음이 바뀌는 이유는요. 뒤에 오는 글자의 발음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을 다 외우기보다는 왜 이 글자 앞에서 요 받침이 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발음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발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それでは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またね。